안녕하십니까. 1년차 박승원입니다. 오늘 저는 치아 경조직에서의 발육성 결함과 그 치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 장에서는 치아 경조직에서의 장애에 대한 진단, 과정 및 그리고 분류, 그리고 치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와는 대조적으로 범랑질과 상아질은 리모델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아 발육 과정 중에 범랑모세포와 상아모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영구적인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첫 유치의 발육은 태아기 4주에 시작되고 제3대구치의 치근 발육 완성이 20세경에 일어나므로 임상가는 대략적으로 언제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결함의 양상을 통해 병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의 발육성 결함들이 특정 질환에 특징적이지 않아 많은 가능한 병인들이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므로 올바른 진단을 위해선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범랑질은 신체에서 유일하게 상피기원에 석회화된 조직입니다. 범랑질의 기본 단위는 프리즘으로 이는 신체 내 다른 석회화된 조직보다 더 크고 잘 조직화된 결정체 집합입니다. 범랑질은 침착과 기질의 석회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유기성분의 최종적 분해와 이동을 포함하는 성숙은 범랑질이 최대 두께를 달성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레치우스 선조는 범랑질에서의 점진적인 성장선이며 이는 범랑질 성장이 느려지거나 정지된 결과이며 범랑질 표면에서 페리키마타로 끝납니다. 횡단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렛지우스 선조는 우측 그림과 같이 동심원으로 나타나거나 종축 표본에서는 어두운 띠로 관찰되게 됩니다. 상아질은 계속적으로 기능하는 세포인 상아모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석회화된 결합 조직이며 2차 상아질과 3차 상아질을 생성합니다. 석회화된 상아질과 인접한 비석회화된 전상아질은 치수 주변에 위치한 상아모 세포의 일관된 층에 접하게 됩니다. 방사상의 세관에 의하여 횡단되며 각 세관은 상아모 세포 돌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상아질 유기 기질의 주된 구성 요소는 제1형 교원질입니다. 백악모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백악질은 상아질처럼 중배엽에서 기원하며 형태학적으로 치근의 치경부 부위를 덮고 있는 부세포성 백악질과 치근 첨부에 놓여진 세포성 백악질로 분류됩니다. 결함은 환경적이거나 유전적일 수도 있고 병인이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결함은 치아 조직에 국한될 수 있거나 치아 결함이 전신적인 이완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즉 후천적인 치아 결함은 국소적 요인, 전신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뉩니다. 전형적으로 결함이 한 개의 치아나 주변 치아들에 영향을 미쳤을 때 비대칭적으로 부포한다면 국소적인 요인을 의심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대칭성 결함은 침습의 시기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치아의 발육 순서와 연관이 있고 이는 연대학적 결함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치아 형성 시기와 관련되지 않은 전반적인 결함의 병인은 유전적이거나 혹은 비유전적이라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환경적인 영향이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아 이상의 병인을 밝히는 데 있어 의학적 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병력 조사에 대한 핵심 사항으로는 가족력, 유년기 질환, 과거와 현재의 복용 약물, 그리고 유년기의 환경오염 수준, 불소 노출량, 치과 병력과 증상 등이 있습니다. 우측의 표는 병력 검사 시 핵심적으로 물어봐야 할 질문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강의 검사로 두부와 안면부의 특성을 검사하는 것이 추천되며 어떤 경우에는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이 범랑질과 같이 외배엽으로부터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검사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치아 경조직의 가장 명백한 결함은 범랑질에서 나타나는데
범랑질 불투명 병소와 범랑질 저형성입니다. 범랑질 불투명 병소는 불완전한 석회화로 인해 발생되며 질적인 결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범랑질 저석회화라고도 합니다. 흔히 경계가 명확한 병소와 광범위한 병소로 구분되며 경계가 명확한 불투명성 병소는 인접 정상 범랑질에 비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경계를 가지며 흰색, 노란색 또는 갈색을 띠는 반면 광범위한 병소는 선형이거나 드문드문 분포하거나 혹은 서로 인접해 분포할 수 있으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투명 병소는 표면 아래 현저한 다공성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치아 맹출 후 표면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저형성이 아니라 맹출 후 붕괴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범랑질 저형성은 범랑질 기질 형성의 부족으로 생기게 됩니다. 저형성에서는 범랑질의 두께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표면에 결함이 생깁니다. 같은 병인이 불투명 병소나 저형성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각 장애 요인이 영향을 준 시기, 지속 시간, 그리고 심각도와 각 개인의 감수성에 좌우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종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 및 의료기록으로부터 정보와 구강검사로부터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소견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 가능한 진단이 1개 이상일 수 있는데 경도의 치아불소증과 범랑질 형성부전증은 유사한 외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치료 계획입니다. 먼저 급성 치료부터 보시면 통증을 유발하는 발육장애를 가진 치아, 뚜렷한 범랑질의 붕괴, 노출된 상아질, 그리고 심한 마모를 보이는 치아의 치료는 맹출 후 가급적 빨리 고려되어야 합니다. 급성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경감시키고 더 이상 치질 소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한 발육장애에 이완된 어린이들은 간혹 통증에 매우 민감하여 흔히 진정요법과 함께 적절한 통증 조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범위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전신 마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찰 기간입니다. 급성 치료 후 영구 전치와 영구 제1대구치를 관리할 이행기가 필요하며 수복물은 환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 7에서 11세에 이르는 이 시기에 최종 치료에서의 주요 방침이 계획되어야 하며 치료 계획 중 발치나 보철 치료와 같은 다양한 치료들을 위해 적합한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치료입니다. 장기적 치료의 목표는 잘 기능하고 치아로부터 통증이나 과민성이 없으며 좋은 심미성이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가급적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의해야 함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육 중인 치아에 대한 외인성 손상은 저연령 어린이에게서 탈구나 함입성 탈구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때 유전치가 비석회화 또는 아직 석회화가 잘 되지 않은 영구치아를 관통하게 되고 유전치 치근단은 영구치에 비하여 더 순축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치의 외상은 외상 중 영구치와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혹은 이 부위에서 감염을 유발하여 영구치에 일종의 손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각도는 경미한 불투명성 병소로부터 범랑질 결손, 그리고 치관 혹은 치근의 형태 변화를 가진 저형성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유구치에서 오래 지속된 치근주의 감염은 영구 계승치의 발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랑질 불투명 병소로부터 범랑질 저형성증, 그리고 영구치외의 발육 정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영구치에서 이러한 변화 중 어떤 것이 나타날지는 영구치의 발육과 관련되어 영향받은 시기, 심각도 그리고 기간을 포함한 수많은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숙주의 감수성 및 저항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방사선 치료나 고용량의 화학요법도 치아 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범랑질 결함, 외소치, 측은 발육 정지, 그리고 일부 치아에 무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신적인 원인의 치아 경조직 발육 장애는 태아기, 출생 중, 유아기 혹은 초기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생 과정에서 자궁을 벗어나는 정상적인 변화조차도 범랑질 및 상아질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로 소위 신생선이 있습니다. 이 확연한 성장선은 조직학적으로 모든 유치에서 보이며 출생 중에 어떠한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서도 이 선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상적으로 명확한 범랑질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육성 결함과 관련한 다른 요인으로는 화합물질의 섭취, 조산, 저체중, 심한 영양결핍, 신생아 저칼슘증, 비타민 D 결핍, 빌리루빈 혈증, 갑상선 및 부갑상선 장애, 모체 당뇨, 신생아 질식,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대사장애 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손은 보통 일반적인 환경적 요인 특유의 형태는 아니지만 국소적 결함과 마찬가지로 영양의 시기, 심각도, 기간과 치열의 발달 단계 그리고 숙주의 감수성에 의존합니다. 같은 종류의 요인이 다른 개인에게는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으며 그중 한 가지는 치아 형성기 동안 복용한 테트라사이클린에 의한 치아 변색입니다. 먼저 과도한 불소 섭취는 범랑질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경도의 불소증은 페리키마타를 따라서 가는 흰 선두로 나타나고 더 심한 경우에 범랑질을 백무경이고 쉽게 탈색되며 마모나 교모에 의해 맹추루 붕괴가 일어난 부위가 있게 됩니다. 치아는 온전한 표면을 갖고 맹출되며 붕괴는 표면화 다공성 부위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범랑질 형성이 여전히 진행 중인 초기 유아기 동안 불소 치약을 삼킨 어린이 또한 범랑질 불투명 병소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불투명 병소는 불소 정제가 흔히 사용되는 인구 집단에서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투명 병소는 아멜로지네시스 임퍼펙타의 어떤 저성숙형이 불소증과 임상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왕력 정보가 이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 주시해야 할 점은 경도와 중등도의 볼서증은 특히 상악 전치부의 심미성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도의 불투명 병소는 범랑질 표층부에 국한되고 이는 우측 하단의 사진에서 제시된 것처럼 미세 연마술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한 결함 부위는 좌측 사진처럼 수복물이나 빈니어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의 경우 석회화된 조직, 주로 상아질과 뼈의 높은 친화도를 갖고 있습니다. 빛에 노출되면 테트라사이클린의 산화가 발생하여 변색이 나타나고요. 상아질은 리모델링 되지 않기 때문에 상아질 결함은 영구적이게 됩니다. 변색된 수평에 띠는 회색, 푸른색 또는 자연광에서 치아가 모두 회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함의 심각도는 치아의 발육 단계와 관련된 노출 시기, 노출 기간, 테트라사이클린 제제의 종류 및 복용량이 좌우됩니다. 반복적인 노출로 범랑질 내부 및 상아질에 결합한 일련의 테트라사이클린 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이 치아의 변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는 8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수유 중인 여성에게서는 처방되면 안 됩니다. 변색된 치아는 색조의 많은 부분이 상아질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중등도 또는 고도 변색의 경우에는 컴포짓 비니어를 임시적 치료로 사용한 후 포셀린 비니어나 크라운으로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최근 오랜 기간 동안 미백, 익선을 블리칭 하였을 때 치아가 하얗게 되었으며 5년 동안 안정적이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IH입니다. 제1대구치에서의 뚜렷한 불투명 병소는 많은 어린이 집단에서 흔하며 역학조사에 따르면 유병률이 20에서 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람질교서는 1개에서 4개의 제1대구치에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1개 혹은 그 이상의 절치에서도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유사한 병소가 제2유구치와 영구견치의 교두 부위에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러한 치아들이 대구치 및 절치와 같은 시기에 석회화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치에서 장애가 나타나는 정도는 단단하고 잘 석회화된 표면의 크림빛 흰색 반점으로부터 노란색, 노란빛 갈색의 변색과 범랑질 붕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옐로이시 브라운 디스컬레이션의 경우 크리미 화이트 스팟에 비하여 더 다공성을 띠며 전체 범랑질에 연장되어 있으며 크리미 화이트 스팟의 경우 범랑질의 내측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가장 심하게 이완된 대구치는 흔히 교환면에서의 범랑질 붕괴를 보입니다. 이러한 치아의 경우 흔히 양치질을 하거나 찬 공기에서 숨 쉴 때조차 쑤시는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심하게 이완된 치아의 경우 파괴된 범랑질과 그에 따른 우식 때문에 맹출 후 곧바로 수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MIH의 병인에 대하여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나 임상적인 양상으로는 한정된 기간 동안 범랑질 발육의 특정 환경 요인이 작용함을 시사합니다. 어린 시절의 전신적인 질환이 MIH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출생 후 3세 동안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노출이 제1대구치의 범랑질 결함의 빈도 및 심도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천식과 알러지 또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치료 원칙은 병소의 심도에 따라 달려 있으며 작은 수복물로부터 올레이나 금관과 같은 광범위한 수복물까지 그리고 심한 경우 이완된 구치의 발구와 같은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새로 맹출한 치아에 범랑질의 중등도와 고도에 적응화된 부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될 때 불소 바니쉬 도포 등의 처치가 자주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우식이나 이완된 치아의 과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주된 문제는 범랑질이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이어우식이 발생하며 이완된 치아에 과민증이 자주 보고되는 것입니다. 과민증, 치아우식의 진행, 그리고 치수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된 상아지를 피게 하는 것이 치료의 주된 목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매우 민감한 치아의 경우 국소 마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어 보고 국소 마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마취에 어려운 경우 아산화질소 진정법 또는 술전 진통제의 사용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치아의 광범위한 파괴, 지각감인, 치과에 대한 불안이 증가한 경우에 금관치료 및 발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금관치료를 시행한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 크라운이 주변 연구치가 교환면까지 맹출할 때까지 반영구적인 수돗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후 주조금속관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1대구치 발거를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제2대구치 맹출 전에 발거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수복치료 시 GI 시멘트가 최선의 치료가 될 수도 있는데 현미경을 이용한 연구에서 이완된 범랑질 표면은 아래 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불량한 산부식 표면을 보여 복합 레진 접착을 위해 적절하지 않습니다. NaOCl로 전처치하는 것이 다공성의 범랑질에 남아있는 유기물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랑질에서의 유전적 결함입니다. 먼저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타입니다. 상염색체 우성, 삼형색체 열성, 반성, 그리고 산발적 유전의 패턴을 보이는 치아 범랑질의 발육 질환으로 범랑질 형성 부전증의 세 가지 주요 형태의 초점을 맞춰 왔는데 한 가지는 형성 부전형이고 두 번째는 성숙 부전형으로 불리는 두 개의 광화 부전형, 석회화 부전형으로 나뉩니다. 더불어 우상치로 특징 지어지는 형성부정형과 성숙부정형이 형질이 혼합된 네 번째 형태 또한 문헌에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트가 있는 대부분의 치아는 무기물 함량이 이완되지 않은 치아보다 낮습니다. 범랑질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수많은 변이가 보고되고 있으며 표현형, 유전자형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트와 연관된 변이는 범랑질 형성에서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4개의 유전자와 연관된다고 확인됩니다. 형성 부전형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타의 경우 범랑질의 양적인 결함으로 범랑질의 두께가 국소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정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범랑질은 거칠거나 평활하거나 소화 열구가 형성되거나 국소적으로 형성 부전이거나 아니면 전체 치관의 범랑질이 얇게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인접면 접촉점을 형성하지 못하며 간혹 맹추장애와 연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골격성 기원의 전치부 개방교합과 연관될 수 있으며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범랑질과 상아질이 대부분 정상 대조도를 나타냅니다. 성숙 부전형의 경우 질적인 결함, 즉 충분히 석회화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맹출 시 정상이지만 맹출 후 범랑질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며 불투명한 흰색으로부터 황갈색의 변색까지 나타납니다. 방사선 사진상 범랑질과 상아질 사이에 감소된 대조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석회화 부전형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트의 경우 성숙 부전형과 마찬가지로 질적인 결함을 의미하며 성숙 부전형보다 더 심하게 적광화되어 있습니다. 황색으로부터 황갈색의 병색을 보이며 적광화가 심각하여 범랑질이 조기에 소실됩니다. 맹출 시 범랑질의 양이 정상이지만 맹출 후 아주 급속도로 마모가 일어나며 열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현저합니다. 방사선 사진상 범랑질과 상아질 사이에 방사선 대조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트의 치료입니다. 범랑질 형성 부전증의 주된 임상적인 문제는 불량한 심미성, 치아의 과민성, 저작의 어려움, 그리고 깨져나가거나 겸호로 인해 치질이 손실되어 종종 교합의 수직고경이 상쇄되는 것입니다. A와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트 환자의 치료 개시 전후에 불완전한 범랑질에 적절히 작용하는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불소 치료와 치면 열고 전색과 같이 전문적인 예방법과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구강 건강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치의교에서는 범랑질 결함이 흔히 덜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 유치의 직업감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교합면의 교모가 상당히 진행되어 수복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추천되는 가장 오래 유지되는 치료는 유구치를 스테인리스 스틸 크라운으로 수복하는 것입니다. 덜 심한 증례의 경우 장기적인 검진과 지각감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불소 치료가 적절한 치료법입니다. 초기 연구치열기에서는 범랑질 결함의 심각도가 치료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미한 성숙 부전형의 일부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트 환자에서는 심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랑질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심한 증리에서는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보다 진전된 치료, 예를 들면 SS 크라운 수복, 복합레진이나 포세린 올레이, 부분 또는 전장 금관 혹은 최소한의 삭제가 요구되는 코핑 등 제1대교치의 기능을 안정화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치료는 직업감인의 완화뿐 아니라 정상적인 수직고경 및 근원신 폭경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수직고경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은 덜 심한 증례에서는 적절한 결합력을 가진 복합레진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대구치를 수복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트의 경우 범랑질 3부식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착성 수복 재료를 범랑질에 잠정적으로 적용한 후 수복물의 질적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하여야 합니다. 때때로 수복물을 유지하기 위해 범랑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노출된 상아질에 대한 접착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변색을 감소시키기 위한 형성부전을 가진 아밀로제네시스 임퍼펙트의 증리에서는 치아가 맹출하자마자 전색되어야 합니다. 범랑질 결함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때로는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치료 시기보다 더 어린 나이에 광범위한 수복 치료가 요구됩니다. 쉴드 등은 덴티노제네시스 임퍼펙타를 세 가지 다른 유형으로 세분화하여서 분류하였습니다. 임상적으로 덴티노제네시스 임퍼펙타 1형은 골형성 부전증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와 연관되며 덴티노제네시스 임퍼펙타 2형에서는 유치가 영구치보다 더 심하게 이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형성되는 영구치는 먼저 형성되는 치아보다 덜 영향을 받으며 치아들은 영구치뿐만 아니라 유치에서 푸르스름한 갈색 변색을 띠는 유백색을 띠게 됩니다. 범랑질은 흔히 미세균열 혹은 인프렉션을 가지며 쉽게 떨어져 나가 비정상적인 연화 상아질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치아는 급속도로 마모되게 되며 영구치일기에서는 치수강이 빠르게 폐쇄되므로 치수 이하는 드뭅니다. 방사선 사진상에서 치관은 둥글게 보이고 치근은 대개 짧고 가늘게 나타납니다. 고령성 부전증의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 가운데서 치아의 결함을 관찰하는 것이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덴티노제네시스 임퍼펙타는 하나의 유전자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비록 1형과 2형의 표현형이 비슷하지만 각각의 형태와 연관된 유전학은 다릅니다. 2형의 경우 고침투성의 상염색체 우성 유전 패턴을 가진 반면 1형은 유전적으로 전신적 결합조직 질환의 2종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타와 마찬가지로 덴티노제네시스 임퍼펙타의 치료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 계속됩니다. 불량한 신미성과 치아 교모가 주된 문제점인데 치료하지 않을 경우 교모는 안면 고경, 외모 및 제작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치열에서 장기간 수직적 고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치의 SS 크라운이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범랑질의 과도한 교모나 자발적 파절이 관찰되자마자 시행해야 하며 금관을 유지하기 위해 치질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멜로제네시스 임퍼펙타와는 달리 초기 영구 치료기에서는 결함이 덜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유치가 심하게 교모된 경우에는 영구 구치와 전치가 정상적으로 맹출하도록 하기 위해 수직적 고경이 증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구치가 심하게 교모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이 치아들을 SS 크라운으로 수복해 줄 수 있습니다. 밤중에 커스터마이즈드 가드를 사용하게 되면 초기 영구 치료기에 범랑질, 파절과 교모를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어린이가 나이가 들어갈 따라 후에 대구치에는 세라믹 금관이나 전치에는 직접 복합 레진 수복 또는 세라믹 금관이 대안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쉴즈의 분류에 의하면 두 가지 형태의 덴틴 디스플라지아, 상아질 이형성증이 있습니다. 제1형 상아질 이형성증은 치근부 상아질 이형성증 또는 루틀리스티스라고도 하며 치아가 불완전하게 형성된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치관은 정상으로 보이지만 방사선 사진상에서 대개 치근 형성이 불완전하거나 원추형 또는 치근이 없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의식증이 없는 치아에서의 치근단 병소가 전형적으로 보이고 유치의 치수강이 완전히 폐쇄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영구치에서는 방사선 사진상 치관부 치수의 잔재가 소승달 모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드문 상염색체 우선 질환, 10만 명 중에서 한 명꼴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이 질환이 덴틴 시알로포스포프로테인의 대립형질의 질환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형 상아질 이형성증에서는 상아질 이형성증은 드문 상염색체 우성질환으로 치관부 상아질 이형성증으로도 불립니다. 증상은 유치열기와 영구치열기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유치열기에서 치아는 덴티노제네시스 임퍼펙타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색 또는 갈색 변색을 가진 유백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방사선 사진상 유치는 치수광 폐쇄를 보이지만 영구치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슬 튜브 모양의 치수광과 최수적이 방사선 사진상에서 관찰됩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상아질 이형성증 2형 그리고 상아질 형성부전형 2형과 3형의 표현형이 동일한 질환이나 다양한 심도로 나타납니다. 상아질 이형성증 2형은 경미한 형태이며 상아질 형성부전형 3형은 가장 심한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아질 결함, 상아질 형성부전형 2형, 3형 그리고 상아질 이형성증 2형은 DSPP와 연관된 상아질 결함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 결핍을 구류병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의 공급원은 음식 또는 태양광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공장으로부터 칼슘의 흡수를 조절하며 뼈와 치아 경조직의 석회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칼슘 혈증의 경우 골격과 치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구류병은 범랑질의 조직과 석회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완된 치아는 저칼슘 혈증이 현저했던 시기와 관련하여 연대학적으로 전형적 그리고 대칭적인 형성부전형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이전과 이후에 형성된 치아 경조직은 정상적입니다. 아래 사진은 생후 1년간 비타민 D 공급을 받지 못한 8세 아이의 상악전치부 및 하악전치부 그리고 제1대구치의 정형화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가족성 저인산혈증은 희귀한 유전성 질환으로 신장에서 인의 재흡수가 방해받아 혈장에서 인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상아질은 구상의 결함을 갖고 있으며 저강화되었고 확장된 치수소견을 보입니다. 범랑질의 파열성과 상아질의 결함을 통한 세균 침입으로 건강해 보이는 치아에도 농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양은 유치열에서 자주 나타나며 하나의 농양으로 앞으로의 농양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